안녕하세요. 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천 3주차 1차시 인권교육의 이해와 실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며 인간의 생존과 발전의 필수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인간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국가나 사회에 의해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권의 특징으로는 보편성, 불가침성, 천부성, 불가향성이 있습니다. 이 중 보편성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신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불가침성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박탈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천부성은 인권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불가향성은 개인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종류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집단적 권리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즉 먼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서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는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등이 있고요. 집단적 권리에는 환경권, 평화권, 자결권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권의 역사적 발전으로는 마그나 카르타 1215년에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일부 보장했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1789년에 자유, 평등, 박애를 강조하며 근대 인권사상의 기초가 마련됐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에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대사회에서의 인권은 오늘날의 인권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연결되어 있어서 성평등, 노동권, 환경권, 난민 문제 등과 같은 영역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각종 협약과 법률을 통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역시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일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앞전에 인권을 배웠고요. 그렇다면 인권 교육은 무엇인지, 인권 교육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교육적 활동입니다. 또 인권의 감수성은 사람들의 인간다운 존엄성과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을 나타냅니다. 인권 감수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권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교육은 인권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천할 수 돕는 교육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권교육의 목적은 인권의식 함양입니다. 인권의식 함양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사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인 존중과 연대 강화에서는 모든 인간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인식하고 차별과 억압을 방지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민주시민의식 형성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개선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를 인식하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행동을 촉진합니다. 인권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적인 인권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적 권리를 말하며 국내의 인권관리법과 제도에서는 헌법, 국제인권조약, 세계인권선언 등이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서는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인 인권, 노동권, 아동권리 등이 있으며 평화와 공존의 가치에서는 갈등 해결 방법, 폭력 예방, 다문화 이해 등이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방법으로는 학교교육과 직장 및 공공기관 교육, 지역사회 활동, 온라인 및 미디어 교육이 있는데요. 앞서 학교교육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 관련 수업을 진행하고 직장 공공기관 교육에서는 노동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사회 활동에서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및 미디어 교육에서는 다큐멘터리라든가 SNS 캠페인, 온라인 강좌 등이 활용한 교육이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으로는 오늘날 사회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을 줄이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학교나 직장, 지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인권의 개념에서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호하고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권리라고 합니다. 또한 인권은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 평등과 다양성, 자유와 책임 등의 가치와 함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인권의식의 발전은 1세대 인권으로 자유권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고 모든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아무도 침해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선거권 등의 자유를 1세대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세대 인권입니다. 2세대 인권이라고 했을 때는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은 노동권,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 등에 있습니다. 3세대 인권으로는 보편적인 인권의 항구적 존립을 위하여 평화와 생태의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한다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권의식의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의식의 발전은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 보호하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인권의 개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법, 제도, 정비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인권 의식은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제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인권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명에서는 인권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함무라비 어쩐이라고 학생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바탕으로 일정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정치, 기원전 5세기인데요. 고대 그리스 시대인데 일부 시민, 성인 남성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부여했으나 인권의 기초 개념을 형성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로마법은 기원전 5세기에서 서기 6세기까지인데요. 시민법과 만민법을 통해 로마 제국 내에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중세시대의 인권의식인데요. 중세 유럽에서는 신분제 사회가 유지되면서 교회와 군주권의 균형 속에서 일부 인권이 개념이 발전하였습니다. 마그나 카르타 1215년 영국에서는 왕권을 제한하고 법의 지배를 강조하며 개인 자유권을 일부 보장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인 16세기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 인식이 높아졌으며 인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민전쟁 및 봉건제 붕괴는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인데요. 사회적 평등과 자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는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대사회에서의 인권의식 발전인데요. 근대에 들어서면서 계몽사상과 혁명을 통해 개념이 본격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영국 명예혁명 1688년인데요. 권리장전은 1689년입니다. 1688년과 1689년 사이에 의회 중심의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은 1776년에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선언을 통해 생명권, 자유권 등을 보장하였습니다. 프랑스 인권선언은 1789년인데요. 인권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원칙을 바탕으로 근대 인권 사상의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인권의식 발전인데요. 20세기 이후 인권의식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국제연맹과 국제노동기구를 설립하였습니다. 1919년에 설립했고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 문서가 나타납니다. 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 보장은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성 참정권이라든가 아동 권리협약이라든가 장애인 권리협약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권과 환경권은 21세기인데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두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되고 기후변화의 대응과 환경권 보장 등이 새로운 인권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권 인식은 시대에 따라 발전해 왔으며 과거에는 특정 계층에만 보장되던 권리가 점차 모든 인간에게 확대되었습니다. 오늘날 인권의식의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인권 보호의 범위에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의식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맞추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3세대까지 포함한 현대사회의 인권의식을 설명을 들었고요. 인권의식의 발전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인권의 개념은 모든 인간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되며 인종,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보편적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며, 인간의 보편성은 인간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인권 교육은 인권의 존엄성과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교육의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세 번째는 인권 교육은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으로 시민들은 일상 속의 삶에서 인권과 평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민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관점을 존중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입견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교육은 시민들이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대화 협력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개인과 사회가 인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차별과 인권의 침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인권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인권 교육이 필요한 주요 이유들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인권 의식 함양인데요. 인권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인 자유권, 평등권, 생명권 등의 개념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응하는 법적, 사회적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의 인권도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차별과 인권 침해 예방입니다. 사회에서는 성별, 인종, 장애, 경제적 격차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노동착취 등의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혐오와 편견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보다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화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참정권 등의 권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이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독재, 인권 탄압, 부패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는 갈등과 폭력이 줄어들고 더욱 평등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학교나 직장, 지역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평화적인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난미 보호, 기후변화 대응, 전쟁 방지 등으로 글로벌 인권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기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미래 세대의 인권 감수성 증진입니다. 인권 교육은 다음 세대가 더욱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인권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래의 지도자, 공직자, 기업가들이 인권 친화적인 정책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문제 등이 인식을 높여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권교육은 개인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차별을 줄이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기관과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주차 때 배웠던 인권과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없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인권이라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인권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인권 교육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불평들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교나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한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 인권과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생분들한테 들어봤는데요. 학생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권은 무엇인지,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은 이렇게 1차원적으로 강의식이 아니라 학생분들이 열린 생각으로 인권 교육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권 교육의 이해와 실천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인권 교육 필요성에 이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으로는 인권 교육의 유형,
현대사회의 인권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